요것만 있으면 커피 추출이 좋아진다고? 와, 컬러가 원톤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요즘 유행하는 퍽 스크린을 가지고 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걸 올리고 추출을 하는 겁니다. 올리고. 청소는 자주 하세요.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요, 요것만 있으면 커피 추출이 좋아진다고?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바로 요즘 유행하는 퍽 스크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빔플랜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퍽 스크린입니다. 근데 빔플랜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퍽 스크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 구멍의 크기 150 마이크론짜리가 있고 100 마이크론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께, 퍽 스크린의 두께가 1mm짜리가 있고 1.7mm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50 마이크론의 1.7mm의 퍽 스크린을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빛에 비춰서 봐야지만은 살짝 그 틈이 보일 정도인데 아주 촘촘한 망사예요. 제가 볼 때는 바스켓 구멍보다도 더 촘촘한 느낌인데, 바스켓은 구멍이 개수가 한정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무수히 많은 그냥 그런 망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압력을 가해야만 밀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이라고 보여지지만, 구멍의 개수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저항이 걸려가지고 추출이 압이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치 그 듀얼월 바스켓 같은 그런 역할을 못할 것 같습니다. 듀얼월 바스켓은 바늘 구멍이 하나가 있으니까 저항이 걸리지만, 얘는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압력이 조금만 있으면 밀고 그냥 물이 줄줄줄 셀 수 있는 그런 저항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의 개수나 크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걸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징을 합니다. 일단 커피를 도징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레벨링 툴 사용해 주시고 탬핑도 합니다. 탬핑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추출을 하잖아요. 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걸 올리고 추출을 하는 겁니다. 올리고. 딱 맞죠? 사이즈 58mm. 올리고 추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이걸 왜 쓰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게 들어가는 위치가 퍽 바로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샤워 스크린에서 나오는 물이 퍽 스크린에 떨어지면서 아주 그 미세한 그 150 마이크론 구멍 사이로 물이 통과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물이 골고루 압력에 전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퍽 스크린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기대하고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볼 때는요, 저가형 머신들, 저번에 제가 찍었던 것 중에서 약간 플래닛 같은 경우에 구형 모델들이 샤워 스크린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골고루 나오지가 않았죠.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뚫고 나오는, 그러니까 그 머신은 샤워 스크린과 디퓨저 구조가 가운데에 압력이 쏠리도록 되어 있는 머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넛 현상이 아니라 역도넛이 일어나는 그런 머신에다가 이런 퍽 스크린을 사용해 주게 되면은 이건 효과는 대박일 거예요. 아직 제가 안 써봤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 머신에 이걸 쓰면 효과는 초대박이 됩니다. 안 쓸 때랑 쓸 때랑은 차이가 극명하게 날리겠죠.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가운데 저항을 높여주기 위해서 탬핑을 돌려가지고 가운데 원두 가루를 모아서 탬핑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퍽 스크린 같은 걸 사용해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샤워 스크린에서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나오거나 골고루 압력이 전해지지 않는 머신일 경우에는 이거의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그 외에도 효과가 엄청나지 않을지라도 조금 이제 저가형 머신들은 아주 골고루 그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샤워 스크린을 마치 좋은 걸 바꾼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샤워 스크린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아예 디퓨저 자체의 구조가 가운데로 너무 심하게 쏘는 구조라고 한다면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퍽 스크린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퍽 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면은 샤워 스크린 쪽으로 커피 가루가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샤워 스크린을 청소를 좀 덜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퍽 스크린이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미분이 이 퍽 스크린을 뚫고 빠져서 위로 올라간다는 게 조금 힘들어요. 물론 이제 퍽 스크린이 이 옆에 뭐 고무 패킹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옆으로 아예 다 막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테두리 쪽으로 좀 가루가 올라오거나 물이 좀 이게 퍽 스크린이 살짝 이렇게 들썩여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거를 안 썼을 때랑 썼을 때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쓰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커피 가루는 굉장히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샤워 스크린 오염률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로 이거를 똑같이 한 100잔이나 200잔 사용하고 나서 샤워 스크린을 뽑아가지고 확인해보면 아마 디퓨저라든지 샤워 스크린이 이전보다는 훨씬 깨끗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퍽 스크린을 사용하면 샤워 스크린을 뽑아가지고 청소하는 시기를 텀을 좀 더 길게 해도 되냐, 그러니까 청소를 자주 안 해도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청소는 자주 하세요. 미안합니다. 근데
청소는 자주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쓰게 되면은 청소를 만약에 안 했을 때 머신에 구멍이 막히거나 디퓨저가 막히거나 샤워 스크린이 막혀가지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커피 가루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추잡은 건 마찬가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 하는 건 여러분 필수입니다. 샤워 스크린부터 바스켓까지 포타필터까지는 설거지를 해야 될 식기류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발. 그러니까 이거를 쓰게 되면은 샤워 스크린의 내구성은 올라가는 건 맞지만은 설거지를 자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얘네들 먹는 그 밥그릇, 밥숟가락 뭐 잘 빨아먹으면은 덜 더럽게 나겠지. 그렇다고 해서 설거지를 안 해도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기류라고 생각하시고 청소는 어쨌든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커피퍽에 스며드는 물이 조금 더 서서히 스며들면서 프리인퓨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들리더라고요. 물론 정확하게 제가 뭐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또 주변에 또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봤을 때는 이 퍽 스크린 때문에 프리인퓨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펌프에서는 구바의 압력이 만들어져서 밀려 나올 것이고 헤드스페이스 공간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은 결국에는 펌프에서 밀려 나오는 구바의 압력을 고스란히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퍽 스크린 하나로 프리인퓨전 효과를 기대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퍽 스크린이 저항을 만들 정도의 구멍 크기가 작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구멍이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1바 이상만 걸리면 물이 주르륵 하고 흘러버릴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젖어진다. 이건 아마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 안 좋을 수 있는 효과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퍽 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면은 물이 나오면 결국에는 헤드스페이스에는 공간이 있고 물이 차기 때문에 퍽 스크린이 좀 이렇게 들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막 들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조금 움직일 수는 있어도 이게 이렇게 확 들리거나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압력도 위에서부터 전해져 오고, 그리고 이 퍽 스크린 자체의 무게도 무거운 편입니다. 물에 깔아앉는 무게예요. 그래서 물이 지나가게 되면은 퍽 스크린이 아래쪽에 거의 붙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추출이 끝나고 나서 이 백플러싱을 했을 때는 이게 들썩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압력이 뒤로 물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게 외곽 테두리 쪽에 무슨 가스켓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 외곽 쪽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외곽 쪽에만 압력이 전해지는 건 아닐까 생각하시는,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퍽 스크린 자체에 저항이 걸릴 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로도 물이 잘 흐릅니다. 완전히 밀착은 되지 않아서 외곽 쪽이 조금 저항이 떨어지니까 저항 차이가 조금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딱 끼우면 거의 맞기 때문에 뭐 0. 몇 미리 정도 틈은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 틈으로 저항이 떨어져서 그쪽으로 조금 더 과한 압력이 걸릴 수는 있지만, 퍽 스크린을 안 쓸 때를 비교해 본다면 안 쓸 때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퍽 스크린을 안 쓰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커피 머신들은 보통 테두리 쪽으로 압력이 먼저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IMS 바스켓이 테두리 쪽으로 먼저 걸리는 압력을 가운데로 모아주기 때문에 추출의 수율이 좀 높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도넛 현상이라는 채널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퍽 스크린을 쓰는 것이 훨씬 테두리 쪽으로만 쏠리는 압력을 가운데로 모아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면 여러분 공부 다 하셨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걸 사용해 보면서 맛을, 관능적인 평가를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마지막으로 이런 쇠로 만들어진 도구들의 가장 큰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쇠로 만들어진 필터나 이런 걸 쓰면 쇠맛이 날 수 있어요. 쇠맛이 나는지도 제가 관능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식품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식품용 인증을 받은 거라는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제품들 중에 식품용 인증을 안 받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써보게 되면 직구를 하거나 이러면은 냄새부터가 쇠 냄새가 나는데, 다행스러운 건 쇠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안 날 수는 없는데 심하게 나지는 않는데, 과연 이게 추출할 때 쇠맛을 낼 것인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추출되는 양상, 컬러를 먼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관능 평가하는 거를 여러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추출하러 가보겠습니다. 20.4g. 퍽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추출합니다. 야, 예쁘게 나옵니다. 충분히 한쪽에 살짝, 여기 안 나오는 부분이 살짝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죠. 추출량은 30g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0.4g, 20.4g 똑같은 양을 담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퍽 스크린을 사용할 겁니다. 퍽 스크린을 뿅 올려줍니다.
오, 야, 다릅니다. 컬러가 일단 다르네요. 굉장히 원톤에 가깝게. 그리고 추출 속도도 좀 느려졌어요. 와, 컬러가 원톤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오, 이거 마치 종이컵 흔들어서 레벨링 했던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원톤에 가깝게. 와, 컬러가 살짝 도네. 한쪽으로 살짝 돌긴 하네. 살짝 쏠리는데? 한쪽으로? 왜 저래? 처음에는 좋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오른쪽이 살짝 풀리고 있어요. 일단 추출량은 똑같이 30g. 네, 조금 적게 나온 29.7g. 근데 추출 시간이 45초 걸렸어요. 아까는 한 30초 걸렸는데 추출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15초가량 길어져 버렸다. 이것만 빼야 되는데. 오케이. 살짝 건드려주니까 이것만 빠지네요. 그리고 그린포토 사용해주면 되겠네요. 살짝 건드려줘야 되네. 건드리고 나서 뒤집으면 툭 빠지네요. 자,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퍽스크린을 사용 안 한 추출. 바디감도 괜찮으면서 자극도 살짝 나오면서 산미도 살짝, 산미톤도 살아나면서 일반적으로 제가 세팅한 맛이 납니다. 이거는 뭐 워낙 저희가 매장에서 많이 먹었던 그냥 일반 세팅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다른지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추출 시간이 일단 훨씬 길어졌다는 점.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깔끔해지면서 뒤끝에 약간은 그 자극적인 맛이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단맛이 더 잘 느껴지는 그런 커피가 됐어요. 아까 추출 양상을 보면서 저는 약간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면 컬러 톤이 얘는 약간 타이거 스킨이 나올 것 같은 컬러 톤이었지만 얘는 초반부 때 굉장히 원톤에 가깝게 쫙 나오면서 물론 이제 후반부에 살짝 쏠리는 채널링이 났는데 그 쏠리는 채널링은 왜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특별히 템핑이 기울은 것도 아니고 레벨링 툴 사용법도 저는 워낙 많이 하니까 일정했을 건데 왜 약간 후반부 가서 아수라 백장과 한쪽으로 살짝 쏠리는 채널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여러 번 또 해보면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일단 제가 한 번씩 해봤을 때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컬러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압력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살짝 밝은 톤과 좀 진한 톤이 약간 섞이면서 골고루 나오는 느낌. 전형적인 타이거 스킨. 다채로운 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원톤에 가깝게 나오는 그러니까 진짜 골고루 압력이 전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골고루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저항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퍽 스크린 자체가 저항을 만들었다고 보기보다는요 레벨링이 미친듯이 잘 되면 저항값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런 겁니다. 골고루 물이 흡수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압력이 같이 들어가면은 이 물 입장에서는 물은 압력을 전해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나오려고 하는데 살짝이라도 저항이 떨어지는 곳으로 물은 좀 빨리 흐르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저항이 걸리는 거예요. 골고루 저항이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나오고 싶지만 어느 한 곳으로 빠져나갈 만한 그런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전체적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실제로 종이컵으로 이렇게 빠르게 흔들어 가지고 굉장히 골고루 레벨링을 하게 되면은 톤이 원톤에 가깝게 되면서 추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퍽 스크린이 딱 그 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해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퍽 스크린을 이용하면 레벨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압력이 전해지면서 채널링을 많이 방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퍽 스크린으로 제가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이 퍽 스크린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의문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퍽 스크린에 대한 소문들을 들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2탄에 같이 다 모아가지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